자, 이번 시간에는 좋은 자세를 위해서 가슴을 펴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면 가슴을 펴는 것, 이것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골반을 펴는 것, 그리고 날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헤드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척추, 즉 가슴을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지거나 천장관절이 아파지거나 그리고 척추에 질환이 오려면 과하게 써야 돼요. 혹은 과하게 안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많이 써서 아파지거나 너무 못 써서 아파지거나 하거든요. 가슴을 펴면 가슴만 펴기 때문에 척추만 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날개, 헤드가 함께 기립에 참여하면 가슴을 펴야 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슴을 펴면서 생기는 우리의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정상정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정렬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가 이 행경막입니다. 행경막은 요출번에서 여기가 명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명치까지 이렇게 돔 형태로 옆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상복부, 그리고 배꼽, 그리고 하복부, 그 다음에 여기는 치골, 그리고 골반 저 근육, 그 꼬리뼈에 붙어 있는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면 숨 들어 마실 때 행경막이 이렇게 하강하면서 이런 머슬들, 복근 머슬들도 바깥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지면서 골반저도 좀 부풀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다혈근은 이렇게 길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차죠? 복압이라는 게 가득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그러면 이 복압들은, 이 내부 복압들이 이 척추 라인의 앞쪽 앞면을 지지해 주게 돼요. 이렇게 지지해 줘서 더 이상 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다혈근 속근육들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쪽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정렬이란 거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정상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과도하게 들면 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활시 효과라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슴을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가슴을 너무 많이 들면 꼬리뼈도 이렇게 뒤로 휘게 돼 있어요. 엉덩이가 빠지게 돼 있어요.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왜냐면 허리를 확 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척추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게 되잖아요. 전만 커브가 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전만이라고 하죠. 이 과전만은 이 청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골의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원래 청골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청골이죠. 그런데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왜? 가슴을 과도하게 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슴을 과도하게 들면 상복부가 어떻게 되죠?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팽팽하게. 우리가 옷감을 이렇게 당기면 팽팽해지고 그 스트레스 지점을 넘어설 정도로 더 과한 압력을 주면 찢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팽팽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도 뒤로 계속 빠지니까 이 골반 저 근육이 어떻게 되죠? 똑같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정상정렬에서 보셨듯이 정상적인 어떤 돔 형태의 행경막은 그 직방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가득가득 복압을 형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행경막이 내려오면서 작용을 하는데, 이 활시 효과가 있는 사람들의 체형에서의 호흡은 이미 행경막이 들려있기 때문에 직방으로 못 내려오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어디예요? 상복부는 매우 타이트하죠. 지금 가슴을 과도하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항을 하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밑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복부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밑에도
청골을 과도하게 뒤로 빼서 골반 저근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로 있고, 허리도 너무 과하게 휘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기립근도 너무 이렇게 단축되어 있으니까 이 압력은 내려오는 횡격막에 의해서 내려오는 압력은 갈 데가 없어요. 이쪽밖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최소 저항, 최대 저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환시 효과가 있는 사람의 몸에서 최대 저항 어디죠? 이런 것들이죠. 상복부나 골반저, 그리고 짧아진, 타이트해지고 힘을 잃고 그냥 위축된 상태로 굳어버린 이런 다혈근 같은 속근육, 속기립근들이 최대 저항으로 반응하지 않고, 최소 저항은 저항이 최대한 최고 없는 상태에 있는 포인트, 그 하복부가 되는 거죠. 일단 활시 효과가 있다는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속근육에 의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머슬들도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숨을 쉴 때 내려가는 프레셔를 반응해 줄 만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복부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복부만 뭐 볼록 튀어나오니까 하복부에 힘을 자꾸 주고 살려고 하죠. 실제로 하복부에 힘을 준다고 하복부에 힘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근육에 힘을 빼는 것이 하복부에 힘 주는 방식인데, 다른 근육은 힘을 전혀 빼지 못하고 하복부만 힘 주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정상 정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자, 마지막으로 거짓 요추 전만증입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 할시 효과랑 조금 다르게 청골이 이렇게 누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골의 각도에 의해서 요추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추 5번하고 요추 4번이 청골이 누운 거에 맞춰서 이렇게 누워주는 거예요. 구부정하게. 뒤쪽으로 굴곡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있는데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구부정하게만 살면 이 위에도 다 구부정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적추의 라인들이. 그런데 가슴을 펴야 된다는 생각, 좋은 자세는 해야겠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슴을 들면 5번, 4번 하부 요추는 굽어 있는데 상부 요추들 3번, 2번, 1번들은 또 서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실제로 디스크 라인을 봤을 때 둔턱해요. 이렇게 혹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뼈들이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유는 청골이 그것을 조장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척추, 다혈근의 얼라이먼트도 틀어지게 되고, 또 가슴을 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밑에는 기립을 전혀 못 하는데 위에만 자꾸 기립하려고 하면서 횡격막도 들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들, 타이트해지고 약해지고, 또 골반저가 오리뼈가 앞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골반저도 좀 위축되고, 우리가 할시 효과에서는 타이트해졌죠. 여기서는 쪼그라들면서 위축되고, 네. 이런 효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정렬을 알고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초 기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하겠다, 뭐 걷기가 좋으니까, 수영이 좋으니까, 필라테스가 좋으니까, 헬스가 좋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상 정렬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정상 정렬이 되는가? 상식적으로도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정상 정렬이라는 거는요, 바른 자세가 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청골이 뭔지, 하부 요추가 뭔지, 상부 요추가 뭔지, 흉골이 뭔지, 배꼽, 그리고 치골이 어딘지, 여기 옆에 있는 골반이 어딘지, 그 만질 줄 모르고 그 위치가 어딘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체형 교정이 된다,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의 표식점들, 나의 인체의
골격의 위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요 포식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체형 교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상 정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호흡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코어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시 효과가 있거나 거지조추 전만에 있는 사람이 정상 정렬이 뭔지 모르고 어떤 운동에 임하게 되면 통증 혹은 좋지 못한 무브먼트에 의한 비효율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관심이 있고 내 몸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정상 정렬에 대해서 정통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환자는 수동적인 치료에, 수동적인 재활에만 많이 적응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무엇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재활 운동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능동적으로 내 몸을 배우려고 하고 인지하려고 하고 구사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통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